이내 씨,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달리다가 이내의 발이 돌에 걸렸습니다. 넘어지려는 순간 나무를 잡았지만 균형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죠. 아, 네, 괜찮아요. 이내는 찢어진 바지를 손으로 가리며 당황했습니다. 무릎이 훤히 드러나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현상도 눈물이 글썽했죠. 이내 씨가 현상이 말을 멈췄습니다. 어쩌다가 둘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달아주신다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이네는 오늘도 어김없이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20년째 같은 자리, 같은 가게를 지키고 있었죠. 손님들은 사장님 손맛이 최고라며 단골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이내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손님의 머리를 감기며 물었습니다. 물온도 괜찮으세요? 네, 딱 좋아요. 샴푸 거품을 내며 두피를 마사지하던 이내의 입에서 불쑥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민수 씨, 물 좀 더 틀어줘요. 순간 이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수. 그건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름이었죠.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실수를 하곤 했습니다. 손님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내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네요. 이내는 애써 웃으며 다시 샴푸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죠. 저녁 6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이내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어김없이 고요한 정막만이 그녀를 맞이했죠. 다녀왔습니다. 대답 없는 집 안에 이내의 목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들어간 이내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 몇 개와 김치통 하나. 혼자 먹기엔 충분한 양이었죠. 이내는 습관처럼 찬장에서 그릇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밥그릇 하나, 2개. 국그릇 하나, 2개. 손이 멈췄습니다. 2개째 그릇을 들고 있던 이내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 또. 깊은 한숨과 함께 이내는 2번째 그릇을 다시 찬장에 넣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둘이 먹던 식사를, 마주 앉아 밥 먹던 그 시간들을. 밥을 차리고 혼자 식탁에 앉은 이내는 텅 빈 맞은편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그 자리에 남편이 앉아 있었죠. 오늘 가게는 어땠어? 하고 물어보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이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모른 채 그냥 켜두기만 했죠. 소리라도 있어야 집이 덜 조용했으니까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선 젊은 부부가 다투다가 화해하는 장면이 나왔죠. 이내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젠 다툴 상대조차 없었습니다. 어느새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내는 그대로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이내는 목이 뻐근한 통증에 눈을 떴습니다. 소파에서 잔 탓이었죠. 벽시계를 보니 아침 6시였습니다. 이내는 몸을 일으켜 목을 주무르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그저께 밤에도 쓰지 않은 침대였죠. 요즘 이내는 자주 소파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침실이 너무 넓고 텅 비어 보여서 들어가기가 싫었거든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이내는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손님들이 올 것이고 이내는 웃으며 그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외로움 따윈 없는 듯이 말이죠. 오후 3시쯤 단골 손님 한 분이 파마를 하러 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손님은 이내보다 조금 나이가 많았죠.
사장님, 요즘도 혼자 사세요? 손님의 불쑥 던진 질문에 이내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뭐. 아이고, 아직도 젊으신데 왜 그러세요? 재혼 생각 같은 거 없으세요? 이내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그래도 사람은 혼자 살게 아니잖아요. 외롭지도 않으세요? 외롭지 않냐는 질문에 이내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외롭죠. 너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낼 순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손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이내의 가슴엔 그 질문이 하루 종일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내는 또다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화면만 보고 있을 뿐 무슨 내용인지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죠. 나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내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적막한 거실엔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죠. 같은 시각 도시 반대편에선 박현상이 퇴근길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60세의 현상은 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죠. 30년을 다닌 직장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집 앞에 도착한 현상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거든요. 들어가 봤자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뿐이었으니까요. 한참 뒤에야 현상은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니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보였습니다. 너무 깔끔했죠. 사람 사는 냄새가 나지 않을 만큼요. 현상은 냉장고를 열어 간편식 하나를 꺼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즉석 도시락이었죠. 혼자 먹기엔 이게 제일 편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현상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장 위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아내의 사진이었습니다.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였습니다. 현상은 찻잔에 물을 따라 아내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곤 그 앞에 조용히 앉았죠. 오늘도 잘 지냈어요. 현상의 목소리는 작고 낮았습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의식이었죠. 아내에게 하루를 보고하는 시간. 그게 현상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현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 사는 아들의 전화였죠. 응, 아들. 잘 지내냐? 네, 아버지. 아버지는요? 나도 잘 지낸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잘 지낸다는 대답만 주고받았죠. 할 말이 더 있을 것 같았지만 현상은 먼저 끊자고 했습니다. 그래, 바쁠 텐데 이만 끊자. 몸 조심해라. 전화를 끊은 현상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들과도 세상과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현상은 회사 동료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 울리는 알림을 받습니다. 회식 공지였죠. 현상은 참석한다고 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회식 당일 현상은 동료들과 함께 고깃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웃었지만 현상은 조용히 물만 마시고 있었죠. 박 과장님,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예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동료의 말에 현상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요. 에이, 아직 젊으시면서요. 하지만 현상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 현상은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실례할게요. 동료들은 아쉬워했지만 현상을 붙잡진 않았습니다. 현상은 식당 문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혼자가 편했습니다. 아니, 혼자가 익숙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상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내일 아침 먹을 도시락을 사기 위해서였죠. 진열대 앞에 서서 1인용 도시락을 고르는 현상의 뒷모습은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편의점에선 이내도 똑같이 1인용 도시락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모른 채 각자의 외로움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다음 날 오후 이내는 단골 손님의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가방에서 전단지 한 장을 꺼내 이내에게 건넸죠. 사장님, 이거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 동네 산악회인데 분위기 괜찮아요. 이내는 전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행복산악회 회원 모집이라고 적혀 있었죠. 산악회요? 저는 사장님, 하루 종일 가게만 지키시잖아요.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운동도 하시면 좋죠. 나이 들수록 건강 챙겨야 해요. 손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내는 전단지를 가방에 넣으며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내는 소파에 앉아 그 전단지를 다시 꺼내보고 있었죠. 매주 토요일 오전 등산. 회원 간 친목 도모. 이내는 한참을 전단지를 들여다봤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말이면 할 일도 없이 집에만 있곤 했죠. 이내는 핸드폰을 꺼내 전단지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번 가볼까? 조심스럽게 중얼거리며 가입 신청 문자를 보냈습니다. 같은 시각 현상은 사무실에서 동료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죠. 박 과장님, 곧 정년이시잖아요. 은퇴 전에 취미라도 하나 만들어 두세요. 퇴직하고 나면 진짜 할 게 없어요. 취미요? 네, 저희 형님도 은퇴하고 나서 우울증 왔다가 산악회 다니면서 나아지셨어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동료의 말에 현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현상은 퇴직 후의 삶이 막연했거든요. 30년을 다닌 회사를 떠나면 뭘 하며 살아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온 현상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곤 검색창에 산악회라고 쳤죠. 여러 산악회가 나왔지만 현상의 눈에 들어온 건 동네 근처의 행복산악회였습니다. 현상은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가입 신청 버튼 앞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마우스를 눌렀죠. 이런 거라도 해야 하나. 작게 중얼거리며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이내는 일찍 일어나 등산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래전에 남편과 함께 샀던 옷이었죠.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이 먹어서. 이내는 혼잣말을 했지만 이미 약속은 했고 나가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약속 장소인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내는 어색하게 구석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봤죠. 다들 서로 아는 사이인 듯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산악회 총무라는 사람이 이내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내는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죠. 조이네입니다. 아, 네. 이번 주에 가입하신 분이시죠? 편하게 즐기다 가세요. 총무는 웃으며 이내를 회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내를 향해 손을 흔들었지만 이내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그때 조금 늦게 한 남자가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박현상이었죠. 현상도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 박현상 씨도 오셨네요. 이번 주 신입 두 분이세요. 총무가 현상을 이내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자리가 좁았던 탓에 현상은 이내 바로 옆에 앉게 됐죠. 두 사람은 잠깐 눈이 마주쳤다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상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이내도 작게 고개를 숙였죠. 네. 안녕하세요. 출발 전 간단한 준비 운동을 하고 일행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내와 현상은 자연스럽게 맨 뒤쪽에서 걷고 있었죠. 앞선 사람들은 시끌벅적하게 얘기하며 올라갔지만 뒤따르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한참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돌이 많은 길을 지나는데 이내가 발을 헛디뎠죠. 발목이 삐끗하며 몸이 기울었습니다. 아,
그 순간 현상이 재빨리 손을 내밀어 이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내는 겨우 중심을 잡고 넘어지지 않았죠. 괜찮으세요? 현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내는 현상의 손을 뿌리치며 얼른 몸을 일으켰죠. 괜찮아요. 이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이 당황스러웠거든요. 현상은 손을 거두며 미안한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내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렇게 서먹한 분위기 속에서 산행은 계속됐죠. 정상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간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내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물만 마시고 있었죠. 현상도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입 두 분은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같이 앉으시죠. 총무가 두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내와 현상은 어쩔 수 없이 다른 회원들과 함께 앉게 됐죠. 사람들은 친절하게 과일과 김밥을 나눠줬습니다. 두 분 다 혼자 사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내와 현상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회원이 웃으며 물었죠. 우리 산악회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들 외로워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상도 그저 물을 마실 뿐이었죠. 회원이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 분위기가 좀 비슷하네요. 말수도 적으시고. 이내와 현상은 서로를 힐끗 쳐다봤다가 재빨리 시선을 피했습니다. 묘하게 어색한 순간이었죠. 하산을 마치고 일행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산악회 회식이었죠. 이내는 사실 빠지고 싶었지만 첫날이라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현상도 마찬가지였죠. 식당에 앉자 술과 음식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시끌벅적하게 떠들었죠. 하지만 이내와 현상은 둘 다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술 안 드세요? 옆 사람이 묻자 이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원래 안 마셔요. 저도 그냥 물이 좋습니다. 현상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둘은 다른 사람들이 술잔을 부딪히는 동안 조용히 물만 마시며 앉아 있었죠. 회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헤어졌습니다. 이내도 가방을 메고 일어섰죠. 현상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내는 잠깐 현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이내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도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내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낯설었죠.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렸고, 산도 올랐고, 밥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자꾸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 왜 신경 쓰이지? 이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박현상. 말수가 적고 조용했던 그 남자. 어딘가 자신과 비슷한 공기를 가진 사람. 이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같은 날 가입해서 그런 거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이내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꾸 그 사람의 조용한 눈빛이 떠올랐죠. 같은 시각 현상도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유독 한 사람이 선명했습니다. 조이네. 자신처럼 조용하고 자신처럼 어색해했던 그 여자. 현상은 핸드폰을 꺼내 산악회 단체 채팅방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산행 공지가 올라와 있었죠. 현상은 한참을 화면을 보다가 참석한다고 답을 남겼습니다. 왜인지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상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감정에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서로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비슷한 외로움을 나눈다는 걸 둘 다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죠.
다음 주 화요일 저녁 이내는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봐야 할 게 있었거든요. 카트를 밀며 채소 코너를 지나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박현상이었습니다. 이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피할까, 인사할까 망설이는 사이에 현상이 몸을 돌렸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상이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산악회에서. 네. 안녕하세요. 이내도 짧게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장바구니를 힐끗 봤습니다. 현상의 바구니엔 1인용 도시락과 우유 한 팩, 사과 2개가 들어있었죠. 이내의 바구니도 비슷했습니다. 작은 김치 한 통, 계란 한 판, 두부 한 모. 혼자 먹기 딱 좋은 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서로 혼자 산다는 것을. 주말 산행. 오실 거죠? 현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내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가려고요.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네. 짧은 대화였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내는 카트를 밀고 계산대로 향했죠. 뒤돌아보니 현상도 다른 쪽 계산대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또 한 번 눈이 마주쳤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뒤 목요일 오후 이내는 미용실 근처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죠. 앞 사람들이 주문하는 걸 기다리며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또 뵙네요. 이내는 돌아봤습니다. 현상이 서 있었죠. 이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회사가 근처라서요. 이내 씨는요? 전 가게가 저기. 이내는 미용실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였죠. 그제야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문을 마친 이내가 커피를 받아들고 나가려는데 현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앉아서 드실래요? 제가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 이내는 망설였습니다. 오후엔 손님 예약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30분 정도 여유는 있었죠. 그럼. 잠깐만요. 두 사람은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현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은 어떠세요? 미용실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20년 넘게 했어요. 현상 씨는 무슨 일 하세요? 공무원이었습니다. 곧 정년이에요. 대화는 짧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일, 취미, 날씨 같은 표면적인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었죠. 산악회는 왜 가입하셨어요? 이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었지만 왠지 궁금했거든요. 현상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이내는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요. 주말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진 않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죠. 서로 비슷한 외로움을 안고 산다는 것을.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서려는데 현상이 물었습니다. 언제 산악회 가입하셨어요? 지난주요. 단골 손님이 권해줘서. 저도 지난주입니다. 회사 동료가 좋다고 해서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같은 주에 가입했다는 게 묘하게 우연처럼 느껴졌죠. 그럼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손님 있어서. 네, 조심히 가세요. 이내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가게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죠. 왜인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내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산악회 총무가 보낸 단체 메시지였죠. 이번 주 토요일 산행 참석 여부 댓글 부탁드려요. 이내는 참석한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아래엔 이미 현상의 이름이 보였죠. 이내는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자 이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뒤적이며 뭘 입을까 고민했죠. 그러다 스스로에게 화를 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이 먹어서. 하지만 결국 제일 깨끗한 등산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현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이내를 보자 현상이 손을 들어 가볍게 인사했죠. 이내도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네, 집이 가까워서요. 저도 근처예요. 두 사람은 다른 회원들이 모일 때까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지난주보단 훨씬 덜 어색했죠. 산행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이내와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지만 두 사람은 비슷한 속도로 걸었죠. 힘드시진 않아요? 현상이 물었습니다. 이내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요즘 매일 걷기 운동해서요. 저도 요즘 걷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챙겨야 할 나이라서. 두 사람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엔 거의 말이 없었는데 이번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죠. 날씨 이야기, 운동 이야기, 동네 이야기. 쉬는 시간에 현상이 가방에서 물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내 것도 함께 꺼내 건넸죠. 이거 제 거예요? 아, 제가 미리 챙겨왔습니다. 지난주에 물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이내는 놀랐습니다. 자신을 위해 물을 챙겨온 거였죠. 작은 배려였지만 이내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하산 후 회식 자리에서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술을 마시는 동안 이내와 현상은 물을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죠. 다음 주도 오실 거죠? 현상이 물었습니다. 이내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올게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내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외롭지 않았거든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내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이내 씨, 박현상입니다. 산악회 명단에서 번호 받습니다. 내일 날씨 좋대요. 편한 주말 보내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이내는 한참을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죠. 너무 길어도 이상하고 너무 짧아도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내는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상 씨도 좋은 주말 보내세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죠. 거울 속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현상도 이내의 답장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 오래된 등산복을 꺼내 입어봤죠. 다음 주엔 이걸 입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죠. 외로움 속에서 만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마트에서, 카페에서, 그리고 매주 토요일 산행에서요. 처음의 어색함은 점점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죠. 세 번째 산행을 마친 날이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먼저 하산했지만 이내와 현상은 정상 근처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죠. 날씨가 좋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멀리 도시 풍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경치 참 좋네요. 이내가 말했습니다. 현상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게요. 이런 걸 보면 살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죠. 현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내 씨, 혼자 사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이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나올 질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 남편 잃은 지 10년 됐어요. 이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이 슬픔을 무디게 만들었죠. 현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내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셨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눈빛이었죠. 이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달이셨어요? 4월이요. 현상의 대답에 이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며칠이요? 15일이요. 이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현상이 이내의 얼굴색이 변한 걸 알아챘습니다. 괜찮으세요? 현상이 가방에서 물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내는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아 한 모금 마셨죠.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4월 15일이에요. 네. 현상이 놀라 이내를 바라봤습니다. 이내는 눈물이 글썽해진 채 말을 이었죠. 제 남편도 4월 15일에 교통사고로. 그날 장례식장이 어디셨어요? 병원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이내는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저도요. 저도 거기였어요. 두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같은 날 같은 장소. 각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그날. 어쩌면 복도에서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같은 슬픔 속에서 같은 눈물을 흘리며. 그날 현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스쳐갔을 수도 있겠네요. 이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죠. 정말 이상한 인연이네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 산 아래 풍경을 바라보며 각자의 기억 속으로 돌아갔죠. 이내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던 자신의 모습,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울던 순간들, 장례식장 복도에서 멍하니 서 있던 기억. 현상도 그날을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숨을 지켜보던 순간,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던 자신, 모든 게 꿈만 같았던 그 시간들. 힘드셨겠어요. 이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상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내 씨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처음 몇 년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숨만 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회사 가고 집 오고 자고 그냥 반복했어요. 살아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에겐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외로웠던 밤들, 혼자 울었던 날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자식은 없으세요? 현상이 물었습니다. 이내는 고개를 저었죠. 없어요. 남편이랑 늦게 결혼해서 아이 갖기 전에 떠났어요. 현상 씨는요? 아들 하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요. 가끔 전화하는데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외로우시겠어요. 뭐, 익숙해졌습니다. 현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내는 그 웃음 속에 담긴 외로움을 알 수 있었죠. 자신도 똑같은 웃음을 짓곤 했으니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죠. 하산할 시간이었습니다. 내려가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까보다 거리가 가까워진 것 같았죠.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가 위로가 됐습니다. 저기, 이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고마웠어요. 이런 얘기 처음 해봤어요. 저도요. 다른 사람한텐 말하기 힘든 얘기였는데
현상 씨라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현상은 이내를 바라봤습니다. 이내도 현상을 보았죠. 두 사람의 눈엔 비슷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슬픔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죠. 입구에 도착했을 때 다른 회원들은 이미 다 떠나고 없었습니다. 이내와 현상만 남았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현상 씨도요. 헤어지려는데 현상이 다시 불렀습니다. 이내 씨. 네. 다음 주에도 오시죠? 이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집으로 돌아온 이내는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액자 속 남편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죠. 이내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게 뭐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슬픈 눈물과는 달랐죠.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가도 괜찮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는 알고 있었죠. 남편이라면 괜찮다고 했을 거라는 걸. 같은 시각 현상도 아내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밤 하던 대로 차를 한 잔 올려놓고 말했죠. 오늘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요. 현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0년 전 그날, 당신 옆에서 울던 나 말고 다른 곳에서도 누군가 울고 있었대요. 우린 그날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현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현상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어쩌면 운명이라고.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두 사람. 10년 넘게 외로움을 견뎌온 두 사람. 그들이 이렇게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두 사람의 마음속엔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두렵지만 설레는 그런 감정. 아직은 사랑이라 부르기 조심스러웠지만 분명 무언가 특별한 것이었죠.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내와 현상은 그날 이후 더 자주 연락했죠. 간단한 안부 문자였지만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편히 주무세요. 짧은 문자들이었지만 그 속엔 서로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산악회 단체 채팅방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내일 비 온다고 하네요. 산행 취소할까요? 회원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죠. 비 오면 위험하니까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내일 약속 생겨서 못 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로 미뤄요. 이내는 핸드폰을 보며 아쉬워했습니다. 현상을 만날 수 있는 날이었는데 말이죠. 그때 현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비 온대도 가실 건가요? 이내는 잠시 고민하다 답장했습니다. 저는 가려고요. 조금 오는 거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럼 저도 가겠습니다. 이내는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죠.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내는 혼자 서서 핸드폰을 확인했죠. 단체 채팅방엔 취소 메시지만 가득했습니다. 이내는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이내 씨. 돌아보니 현상이 서 있었습니다. 등산 차림에 우비까지 챙겨온 모습이었죠. 이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왔네요. 네, 약속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색해졌죠. 지금까지는 다른 회원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딱 둘뿐이었거든요. 우리만. 왔네요. 이내가 말했습니다. 현상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게요. 어떡할까요? 그냥 갈까요? 아니면 왔는데 조금만 올라갈까요?
비도 아직 안 오는데요. 좋습니다. 두 사람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없이 둘만 걷는 길. 왠지 낯설고 어색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죠. 처음엔 말없이 걸었습니다. 발소리와 숨소리만 들렸죠. 현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힘드시진 않으세요? 괜찮아요. 현상 씨는요? 저도 괜찮습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소엔 자연스럽게 대화했는데 오늘은 왜인지 말이 잘 나오지 않았죠. 한참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지만 순식간에 거세졌죠. 비가. 이내가 말하기도 전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보보다 훨씬 빨리, 훨씬 세게 왔죠. 저기 폐가 있어요. 빨리 가요. 현상이 앞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내도 뒤따라 뛰었죠. 비에 젖은 길이 미끄러웠습니다. 조심하세요. 현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내의 발이 돌에 걸렸습니다. 넘어지려는 순간 나무를 잡았지만 균형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죠. 아, 이내 씨. 현상이 재빨리 달려와 이내를 일으켰습니다. 이내는 온몸이 흙투성이가 됐고 무릎 부분 바지가 크게 찢어져 있었죠.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이내는 찢어진 바지를 손으로 가리며 당황했습니다. 무릎이 훤히 드러나 있었거든요. 얼굴이 빨개졌죠. 현상은 재빨리 자신의 재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이내의 허리에 둘러 묶어줬죠. 이거라도 가리세요. 고맙습니다. 이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현상의 손이 허리춤을 스치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거든요. 현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채 시선을 피했죠. 폐가로 가요. 빨리요. 두 사람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폐가의 처마 밑에 도착했을 때 둘 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죠. 휴. 이내는 처마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상도 옆에 앉았죠. 빗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현상이 물었습니다. 이내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렇게 갑자기 올 줄은. 제가 그냥 가자고 할 걸 그랬나 봅니다. 아니에요. 제가 올라가자고 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다가 이내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젖은 옷 때문에 추웠던 겁니다. 추우시죠? 현상이 이내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이내의 어깨에 올렸죠. 이러면 조금 덜 추울 거예요. 이내는 놀라 현상을 봤습니다. 현상의 얼굴도 빨개져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이내는 천천히 몸을 기댔습니다. 현상의 체온이 느껴졌죠.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빗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죠. 현상의 손이 이내의 어깨를 감싸고 이내는 현상의 옆구리에 몸을 기댄 채.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현상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이내의 얼굴에 묻은 빗물을 닦아줬습니다. 이내는 고개를 들어 현상을 바라봤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가까워진 거리, 들리는 빗소리, 떨리는 심장. 이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죠.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현상도 눈물이 글썽했죠. 이내 씨가. 현상이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대신 조심스럽게 이내를 안았습니다. 이내는 현상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죠. 저도 외로웠어요. 이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현상의 손이 이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이내는 더 세게 현상을 끌어안았습니다. 현상도 이내를 꽉 안았죠.
두 사람의 체온이 섞였습니다. 젖은 옷,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죠.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비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몸을 떼었죠.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려가요. 현상이 말했습니다. 이내는 고개를 끄덕였죠. 현상이 먼저 일어나 이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내는 그 손을 잡았죠. 하산하는 내내 두 사람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미끄러운 길을 서로 부축하며 내려왔죠. 현상의 재킷은 여전히 이내의 허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비는 거의 그쳤습니다. 두 사람은 멈춰섰죠. 재킷, 돌려드릴게요. 이내가 재킷을 풀려고 하자 현상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입고 가세요. 집에서 빨아서 다음에 주셔도 돼요. 하지만 괜찮아요. 현상의 손이 이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내도 손에 힘을 주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저도 고마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을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놓아야 했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현상 씨도요. 헤어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내는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죠. 현상도 서서 이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내는 현상의 재킷을 벗어들었습니다. 재킷에서 현상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이내는 재킷을 꼭 안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마 밑에서의 그 순간들, 빗소리 속에서 나는 포옹, 놓지 않았던 손. 이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걸.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시작됐다는 걸. 같은 시각 현상도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내를 안았던 순간, 손을 잡았던 느낌, 모든 게 생생했죠.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안아본 게, 누군가의 손을 이렇게 잡아본 게. 현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내와 현상은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서로 만나자는 말은 꺼내지 못했죠. 처마 밑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라 어색했거든요. 수요일 저녁 이내는 현상의 재킷을 빨아서 다렸습니다. 깨끗하게 손질된 재킷을 보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자를 보냈죠. 재킷 다 빨았어요. 언제 드릴까요?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찾으러 갈게요. 내일 괜찮으세요? 이내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했습니다. 네, 좋아요. 다음 날 이내는 평소보다 일찍 미용실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둘러 청소를 했죠. 거울을 보며 옷도 두세 번 갈아입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이내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죠. 현상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셔츠 차림에 손엔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케이크예요. 괜히 빈손으로 오기가. 현상이 어색하게 웃으며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이내는 받으며 미소 지었죠.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잔 하세요. 현상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내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현상에게 이내가 차를 내왔습니다. 재킷도 함께 건넸죠. 깨끗하게 빨았어요. 고마웠어요, 그날. 별 말씀을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요즘 일상, 산악회 이야기. 표면적인 대화였지만 서로의 눈빛엔 말하지 못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현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이내 씨. 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현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내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제 집에서 같이 지내실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이내는 눈이 커졌습니다. 차를 마시던 손이 멈췄죠. 네. 혼자 사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저도 혼자 살고. 그러니까. 현상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이내는 고개를 저었죠. 너무 빨라요. 우린 아직.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현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죠. 이내는 가슴이 아팠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시간을 좀 주세요. 네, 물론입니다. 제가 조급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현상은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머물기가 민망했거든요. 이내는 현상을 배웅하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연락할게요. 현상이 떠나고 혼자 남은 이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같이 산다는 것. 그건 단순히 집을 나누는 게 아니었습니다. 삶을 나누는 거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내는 현상의 제안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죠.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했지만 동시에 너무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밤 이내는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건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다시 혼자 남겨질까 봐라는 걸.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 이내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현상에게 문자를 보냈죠. 현상 씨, 내일 집 한번 가봐도 될까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언제든지 좋습니다. 다음 날 이내는 현상의 집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생각보다 집이 컸죠.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현상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집 안은 깔끔했습니다. 너무 깔끔했죠. 사람 사는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실엔 소파와 텔레비전, 최소한의 가구만 있었죠. 이내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복도 끝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이 보였습니다. 서랍장 위에 액자가 놓여 있었죠. 저기, 이내가 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현상이 고개를 끄덕였죠. 안에 사진이 있어요. 괜찮으시면 보셔도 돼요. 이내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액자 속 여자는 온화하게 웃고 있었죠. 이내는 사진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쁘셨네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현상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죠. 고맙습니다. 이내는 방을 나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현상이 차를 내왔죠.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집이 넓네요. 네, 아내랑 살 때 산 집이에요. 이젠 너무 커요, 혼자 살기엔. 현상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이내는 그 감정을 알 수 있었죠. 여기서 같이 살면. 이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상이 이내를 바라봤죠. 집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현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내도 작게 미소 지었죠. 그러게요. 조금씩 천천히 따뜻해지면 좋겠어요. 그럼 같이 지내주실 건가요? 이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천천히 해봐요. 조금씩. 현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일주일 뒤 이내는 조금씩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엔 옷 몇 벌만 가져왔죠. 현상이 옷장 한쪽을 비워뒀습니다. 여기 쓰세요.
좁으면 더 비워드릴게요. 아니에요, 충분해요. 이내는 조심스럽게 옷을 걸었습니다. 현상의 옷 옆에 자신의 옷이 나란히 걸리는 게 낯설었죠. 며칠 뒤엔 화장품과 생필품을 가져왔습니다. 욕실 선반에 이내 것이 하나둘 늘어났죠. 현상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내는 마지막 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진도 함께 가져왔죠. 이것도 놓아도 될까요? 이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당연하죠. 이내 씨한테 소중한 분이잖아요. 이내는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함께 마당에 나갔습니다. 현상이 작은 화분을 들고 왔죠. 뭘 심을까요? 현상이 물었습니다. 이내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말했죠. 민들레 어때요? 강하잖아요. 좋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민들레를 심었습니다. 흙을 파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었죠. 간단한 작업이었지만 함께하니 의미가 달랐습니다. 예쁘게 자라겠죠? 이내가 물었습니다. 현상이 웃으며 대답했죠. 당연하죠. 우리가 심은 건데. 민들레 옆에 작은 팻말을 세웠습니다. 우리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죠. 해가 지고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내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집이 조금씩 자신의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내가 중얼거렸습니다. 현상이 물었죠. 뭐가요?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게요. 현상은 이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해봐요. 우리. 이내는 현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이내도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네. 천천히 해봐요. 그날 밤 이내는 자신의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각자 방을 쓰기로 했거든요. 서두르지 않기로 했죠. 하지만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복도 불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현상이 자기 방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누군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죠. 새로운 시작.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함께 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내는 조금씩 집에 익숙해지고 있었죠. 아침이면 현상보다 먼저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부엌에서 이내가 물었습니다. 현상이 거실로 나오며 대답했죠. 네, 잘 주무셨어요? 네, 편히 잤어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과 국 간단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죠. 현상은 숟가락을 들다가 멈칫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요. 괜찮아요. 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에요. 그래도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그럼 고맙겠어요. 작은 대화였지만 함께 사는 리듬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것. 당연한 일상이었지만 혼자 살 때와는 달랐죠. 현상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이내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소파 위에 놓인 쿠션을 펴고 테이블을 닦았죠. 그러다 문득 창가에 놓인 민들레 화분을 봤습니다. 어머, 싹이 났어요. 이내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현상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죠. 정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작은 새싹을 바라봤습니다. 초록빛 싹이 흙을 뚫고 올라와 있었죠. 벌써 났네요. 현상이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이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처럼 천천히 자라는 거겠죠? 그러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뒤 현상은 이내 전용 슬리퍼를 사왔습니다.
연한 핑크색 슬리퍼였죠. 이거 이내 씨 거예요. 제 것만 있으면 이상할 것 같아서. 고마워요. 예쁘네요. 이내는 슬리퍼를 신어봤습니다. 딱 맞았죠. 현상이 사이즈를 잘 맞춰온 겁니다. 그 다음 날엔 식탁 위에 컵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이내가 좋아하는 허브차를 담은 컵이었죠. 이건 또 뭐예요? 이내 씨 전용 컵이요. 허브차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산악회에서 허브차 드시는 거 봤어요. 이내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것까지 신경 써주는 현상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저녁 현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내 씨, 마트 같이 갈래요? 장 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좋아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카트를 밀며 마트를 돌아다녔죠. 예전엔 각자 1인용 도시락만 샀는데 이젠 함께 먹을 식재료를 골랐습니다. 이거 좋아하세요? 현상이 과일을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내는 고개를 저었죠. 전 저거 더 좋아해요. 그럼 저거 살까요? 근데 비싸요. 괜찮아요. 이내 씨 좋아하는 거 사야죠. 현상이 웃으며 카트에 넣었습니다. 이내는 괜히 미안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죠. 계산대 앞에서 현상이 카드를 꺼내려는데 이내가 말렸습니다. 제가 낼게요. 제 것도 많이 샀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이번엔 제가 낼게요. 다음엔 현상 씨가 내시고요. 두 사람은 웃으며 티격태격했습니다. 결국 반반씩 나눠내기로 했죠. 집으로 돌아와 장 본 걸 정리하는데 현상이 실수로 계란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계란이 깨졌죠.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럴 수도 있죠. 이내가 웃으며 대걸레를 가져왔습니다. 함께 바닥을 닦으며 두 사람은 웃었죠. 예전 같으면 혼자 치웠을 텐데 이젠 함께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각자 책을 읽고 화면을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죠. 현상 씨. 네. 이거 좀 읽어보세요. 재미있어요. 이내가 잡지를 건넸습니다. 현상은 잡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죠. 잠시 후 현상이 웃었습니다. 정말 재미있네요. 그죠? 여기 이 부분도 웃겨요. 두 사람은 잡지를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대단한 대화는 아니었지만 그 시간이 소중했죠. 시간이 지나 밤이 깊어졌습니다. 이내가 하품을 했죠. 졸리세요? 조금요. 그럼 들어가서 쉬세요. 네, 현상 씨도 일찍 주무세요. 이내가 일어서려는데 몸이 기울었습니다. 졸음에 비틀거린 거였죠. 현상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피곤했나 봐요. 그 순간 이내는 자연스럽게 현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현상은 놀랐지만 가만히 있었죠. 조금만. 이러고 있어도 될까요? 이내가 작게 물었습니다. 현상의 목소리도 떨렸죠. 네. 괜찮아요. 잠시 그렇게 있다가 이내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채였죠. 죄송해요, 제가. 아니에요. 편하게 하세요.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잘 자요. 네, 편히 주무세요. 이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죠.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연스럽게 기댔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내는 중얼거렸죠. 이게 함께라는 거구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와 밥을 먹고 설거지를 나눠 하고 장을 보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것. 이 모든 게 함께였습니다. 같은 시각 현상도 자기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내가 어깨에 기댔던 순간이 떠올랐거든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온기였죠. 현상은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내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불은 꺼져 있었지만 이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현상도 자기 방문을 열어뒀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이내가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현상도 곧 일어났죠. 잘 주무셨어요? 네, 이내 씨는요? 저도요. 사실 둘 다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지만 서로에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웃으며 식탁에 앉았죠. 오늘 날씨 좋네요. 현상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내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게요. 산책이라도 갈까요? 좋습니다. 아침을 먹고 두 사람은 함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민들레는 더 자라 있었죠. 작은 잎사귀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잘 자라네요. 우리도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내가 말했습니다. 현상이 이내를 바라봤죠. 그렇죠? 네. 조금씩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민들레를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함께 산 지 2주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에겐 큰 변화였습니다. 외로웠던 집이 따뜻해지고 텅 빈 식탁에 두 사람의 자리가 생겼죠. 침묵도 편안했고 대화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각자의 방을 쓰고 있었지만 문은 항상 열려 있었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잠들었습니다. 아직 사랑이라 부르기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분명 무언가 특별한 게 자라고 있었죠. 민들레처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두 사람의 일상은 이렇게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내와 현상은 이제 서로의 일상에 익숙해졌죠. 아침마다 함께 식사하고 저녁이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이내가 밥을 차리고 현상이 설거지 준비를 하는데 현상의 핸드폰이 울렸죠. 화면엔 아들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전화 좀 받을게요. 현상이 거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내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귀를 기울였죠. 응, 아들. 잘 지내냐? 한참 통화를 하던 현상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이내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갑자기 왜? 아니, 그게. 현상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통화가 길어졌죠. 10분쯤 지났을까 현상이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이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상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있다는 걸. 이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현상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아침 식사는 어색했습니다. 평소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먹었는데 오늘은 침묵만 흘렀죠. 현상은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으세요? 아니, 그냥 좀. 현상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내는 가슴이 답답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상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웃지도 않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이내는 걱정이 됐지만 무슨 일인지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현상의 방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내는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돌아서곤 했죠. 무슨 일일까?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이내도 밤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현상이 먼저 입을 열었죠. 이내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들이 미국으로 오래요. 같이 살자고 하네요. 이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죠. 그러시군요. 손주들도 보고 싶어하고.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된대요. 당연하죠. 아드님이 걱정하실 만해요. 이내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가셔야죠. 이내의 말에 현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가셔야죠. 아드님이 부르시는데. 아니에요. 전 안 가고 싶어요. 현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내는 현상을 바라봤죠. 왜요? 가족인데. 당신 두고 어떻게 가요? 현상이 이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죠. 저는 여기 있고 싶어요. 이내 씨랑 함께요. 이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후회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나중에 아드님 원망하실 거예요. 저 때문에 못 갔다고.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현상이 이내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제 선택이에요. 이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미안해요. 제가 없었으면. 이내 씨. 현상이 이내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당신 만나기 전엔 전 그냥 살아있기만 한 사람이었어요. 숨만 쉬고 있었죠. 근데 당신을 만나고 다시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침이 기다려지고 집에 오는 게 설레고 그런 걸 느꼈어요. 현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포기해요? 다시 혼자 되고 싶지 않아요. 현상 씨, 아들한테 말할게요. 여기 남겠다고. 이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 때문에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이미 결정했어요. 현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현상은 아들에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중하지만 확고하게 거절하는 내용이었죠. 아들아, 내 마음 고맙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기 남으려고 한다. 아버지한테도 이제 새로운 삶이 생겼단다. 걱정하지 말고 너희끼리 잘 살아라. 아버지도 잘 살게. 문자를 보내는 현상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내를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옆방에서 이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소리나지 않게. 베개를 입에 대고 울었죠. 내가 현상 씨를 이렇게 만들었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상이 자신을 선택해줬다는 게 고마웠죠.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이내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불빛이 켜져 있었죠. 현상의 방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현상은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답장이 온 모양이었죠. 현상의 얼굴엔 슬픔과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내는 현상의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조용히 불렀죠. 현상 씨. 현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이내 씨. 아직 안 주무셨어요? 잠이 안 와서요. 이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상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죠. 아드님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남겠다고 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현상이 이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죠. 괜찮아요.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안 해요. 절대로. 이내는 현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현상이 이내를 안았습니다. 이내도 현상을 꼭 안았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내 씨. 네. 이제 우리 제대로 시작해요. 조심스럽게만 잊지 말고. 이내는 현상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요. 그날 밤 이내는 현상의 방에 머물렀습니다. 침대 끝에 나란히 앉아 밤새 이야기를 나눴죠. 앞으로의 일, 서로의 마음,
두려움과 희망. 동이 트기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은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이내가 말했습니다. 현상이 웃으며 대답했죠. 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둘이.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죠. 위기를 넘긴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을 지나며 두 사람은 확신하게 됐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제는 조심스럽게만 대할 게 아니라 진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마당의 민들레는 어느새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도 이제 꽃을 피울 때가 된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내는 큰 결심을 했죠. 더 이상 조심스럽게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이내는 미용실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죠. 단골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 섰을 때 이내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10년을 살았던 이 집,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 이제 정말 떠나는 거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파, 식탁, 거실 장식들. 모두 그대로였죠. 하지만 이젠 이내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내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남은 옷들을 꺼냈죠. 서랍에서 액세서리와 화장품들을 챙겼습니다. 부엌에 있던 자신의 그릇들도 상자에 담았죠. 거실 선반에 놓인 남편 사진을 마주했습니다. 이내는 사진을 들어 한참을 바라봤죠. 여보, 미안해요. 이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없이 이렇게 살게 됐어요. 당신 화내지 않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내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죠. 고마웠어요. 함께한 시간들. 정말 행복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이내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남편도 함께 가는 거였죠. 새로운 시작에. 짐을 다 싸고 나니 저녁이 됐습니다. 이내는 집안을 둘러봤죠. 텅 빈 공간들. 이제 추억만 남은 집이었습니다. 안녕. 작게 인사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현상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방 2개와 상자 하나. 자신의 모든 짐이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현상이 문을 열었죠. 왔어요? 현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내의 짐을 보더니 얼른 받아들었죠. 제가 들게요. 무거웠죠? 괜찮아요. 들어와요. 방 깨끗이 정리해뒀어요. 현상이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내도 따라 들어갔죠. 익숙한 집이었지만 오늘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제 정말 자신의 집이 된 거였죠. 여기 놓을까요? 현상이 방 안에 짐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내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고마워요. 천천히 정리하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현상이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이내는 가방을 열기 시작했죠. 옷장을 열어 옷들을 하나씩 걸었습니다. 현상의 옷 옆에 자신의 옷이 나란히 걸렸죠. 서랍엔 속옷과 양말을 넣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을 하나씩 놓았습니다. 거울 옆엔 남편 사진도 놓았죠. 현상의 아내 사진과 나란히요. 짐을 다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여기가 자신의 집이라는 게 실감났죠. 거실로 나가니 현상이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다 정리했어요? 네, 다 했어요. 고생했어요. 배고프시죠? 밥 먹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과 같은 자리였지만 오늘은 의미가 달랐죠. 이내는 이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었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밥을 먹다가 이내가 문득 웃었습니다. 왜요?
현상이 물었죠. 이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상해서요. 정말 여기 살게 됐다는 게 후회되세요? 아니요. 전혀요. 이내는 현상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현상도 따라 웃었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이내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비 오네요. 이내가 중얼거렸습니다. 현상이 옆으로 다가왔죠. 그러게요. 갑자기 오네요. 이내는 비를 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죠. 폐가 처마 밑에서 처음으로 현상을 안았던 날. 마당 나갈래요? 이내가 물었습니다. 현상이 놀라 이내를 봤죠. 비 오는데요? 그래서요. 나가고 싶어요.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죠. 이내는 처마 밑에 섰습니다. 현상도 옆에 섰고요. 무슨 생각해요? 현상이 물었습니다. 이내는 빗소리를 들으며 대답했죠. 그냥 우리 그때 처마 밑에서 있었던 일이요. 아, 현상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비를 피해 들어간 폐가 떨고 있던 이내. 처음으로 안았던 순간. 그때 무서웠어요. 이내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이 마음이요. 현상 씨한테 끌리는 제 마음이 무서웠어요. 현상은 이내를 바라봤습니다. 이내도 현상을 봤죠. 저도 무서웠어요. 10년 만에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거든요. 지금은요? 이내가 물었습니다. 현상이 미소 지었죠. 지금은 안 무서워요. 이제 확신하니까요. 뭘요? 이내 씨가 제 사람이라는 거요. 이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현상이 이내의 손을 잡았죠. 저도 확신해요. 빗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현상이 천천히 이내를 끌어안았죠. 이내도 현상을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이내가 현상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현상의 손이 이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네, 이제 시작이에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처마 밑 두 사람은 젖지 않았죠. 들어가요. 추워요. 현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내를 놓지 않았죠. 이내도 현상을 놓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네, 그래요. 빗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체온이 섞이고 심장 소리가 겹쳤죠. 마침내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복도로 향했습니다. 평소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오늘은 달랐죠. 현상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죠. 이내 씨. 네. 오늘은 함께 있어도 될까요? 이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지만 거부하고 싶지 않았죠. 네. 함께 있어요. 현상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방 안으로 들어갔죠.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죠. 두 사람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마당의 민들레는 비를 맞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죠. 강한 뿌리가 땅을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사랑도 그랬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을 만큼 이제 단단해져 있었죠. 새로운 시작. 조심스러웠던 시작이 이제 확실한 시작이 됐습니다. 이내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고 현상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두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진짜로 완전히 따뜻하게. 비 오는 밤 두 사람의 방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용한 웃음소리가 들렸죠. 행복의 소리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이내는 천천히 눈을 떴죠. 옆에 현상이 누워 있었습니다. 여전히 잠든 채였죠. 이내는 현상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이마, 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평화로운 표정이었죠. 오랜만에 편히 자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내의 손이 현상의 손 위에 살짝 올려졌습니다. 현상의 손이 움직이며 이내의 손을 꼭 쥐었죠. 잠결에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구나. 이내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죠.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맞는다는 것. 현상이 눈을 떴습니다. 이내를 보더니 미소 지었죠. 잘 주무셨어요? 네. 현상 씨는요? 오랜만에 푹 잤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으로 충분했죠. 일어날까요? 현상이 물었습니다. 이내는 고개를 저었죠. 조금만 더. 이러고 있어요. 네, 그래요. 현상이 이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내도 현상의 품에 파고들었죠. 여전히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이내가 말했습니다. 현상이 고개를 저었죠. 오늘은 제가 할게요. 이내 씨는 쉬세요. 괜찮아요, 제가. 오늘만이라도 제가 하고 싶어요. 현상의 고집에 이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에서 현상이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내는 거실을 둘러봤죠. 이제 정말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소파 위엔 이내의 쿠션이 놓여 있었고 선반엔 이내가 좋아하는 책들이 꽂혀 있었죠. 작은 화분들도 하나씩 늘어나 있었습니다. 거실 벽을 보니 새로운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난주 산악회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이내와 현상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걸? 이내가 놀라 중얼거렸습니다. 현상이 부엌에서 대답했죠. 어제 몰래 걸어뒀어요. 예쁘죠? 네. 정말 예뻐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첫 사진이었습니다. 액자 속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죠. 밥 됐어요. 드세요. 현상이 불렀습니다. 이내는 식탁으로 갔죠. 상 위엔 따뜻한 국과 밥, 정성스럽게 차린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했죠. 맛있겠어요. 맛없으면 어떡하죠? 현상 씨가 해준 건데 당연히 맛있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식사였지만 특별했죠. 함께라서요. 저기, 이내 씨. 네. 당신이 있어서 이 집이 따뜻한 집이 됐어요. 현상의 말에 이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저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요. 네. 당연하죠.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현상이 설거지하고 이내가 닦았죠. 자연스러운 호흡이었습니다. 마당 나가볼까요? 이내가 제안했습니다. 현상이 고개를 끄덕였죠. 마당으로 나가니 어제 내린 비로 흙이 촉촉했습니다. 공기도 맑았죠. 민들레 화분을 보니 노란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 꽃이 폈어요. 이내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현상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죠. 정말이네요. 언제 이렇게? 노란 민들레 꽃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선명한 꽃이었죠. 우리도 피었네요. 이내가 작게 말했습니다. 현상이 이내의 손을 잡았죠. 그러게요. 우리도 이렇게 피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민들레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다시는 행복해질 수 없을 줄 알았어요. 이내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줄 알았죠. 근데 현상 씨를 만나고, 저도 이내 씨를 만나고, 다시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현상이 이내를 안았습니다. 이내도 현상을 꼭 안았죠. 고마워요. 제 곁에 와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창밖으로 보이는 민들레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강하게 하지만 부드럽게요. 산책 갈까요? 현상이 제안했습니다. 이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마당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요. 저기 나무 밑에 벤치 놓을까요? 좋은데요? 거기 앉아서 차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사러 가요. 네, 그래요. 소소한 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두 사람의 미래가 담겨 있었죠.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을 때 이내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밥 먹고 설거지하고 마당을 거닐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그게 행복이었죠. 이내 씨. 네. 사랑해요. 현상의 고백에 이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부끄러웠죠.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거실을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됐습니다. 이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현상이 상을 차렸죠.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현상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산악회 가실 거죠? 당연하죠. 현상 씨랑 처음 만난 곳인데. 그때 생각나요? 서로 어색해하던. 그러게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두 사람은 웃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침실로 들어갔죠.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리네 씨. 네. 행복해요. 저도요. 현상이 이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내도 손에 힘을 주었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아요. 네, 그래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죠. 마당의 민들레는 밤이슬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들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도 그랬습니다. 상처를 딛고 외로움을 이겨내고 이제 활짝 피어났죠.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급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자라난 사랑이었죠. 조이네와 박현상. 같은 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두 사람. 10년 넘게 외로움과 싸워온 두 사람. 그들이 이제 함께였습니다. 상처 많은 마음도 다른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라고 느꼈던 그 시간들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준비였을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아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들레처럼 강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함께 영원히.